오늘은 아이 오목가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오목가슴 했을 때 저도 이 사연을 받기 전에는 잘 몰랐었어요. 이 사연을 받고 나니까 우리 아이도 한번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연인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저희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 좀 작고 마른 편이었는데요. 종종 가슴이 답답하다며 칭얼대었었습니다. 매번 목욕을 시켰지만 다른 점도 못 느꼈고요. 그러던 도중 우연히 의학 프로그램을 봤는데 오목가슴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이 가슴을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목가슴에 대해서 그 의학 프로그램에서 나올 때는 주로 수술하는 걸 위주로 많이 나왔대요. 근데 이 엄마는 그냥 체질상 마를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매번 목욕을 시키면서 막 티가 나게끔 막 그렇게 못 느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오목가슴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꼭 오목가슴이라면 꼭 수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이게 약간 기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많이 그 성장하면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네. 일단 오목가슴이 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가슴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나중에 성장하면서 이게 점점 심해지면 먼저 폐하고 심지어는 이제 심장까지 압박하게 되어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형이라는 단어에 들어가면 이제 엄마들이 많이 긴장하고 그쵸.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어떤 형태가 잘못됐다라는 이런 기형이 아니라 가슴이 안쪽으로 모여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 크게 막 문제되거나 그럴 정도의 심각한 내용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영살에서 뭐 한 두 돌, 세 돌 정도까지 오목가슴이 아닌지 막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는데, 그때 혹시 발견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없습니다. 형태 자체가 약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리고 수술도 어렸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아이가 큰 다음에 수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미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육안으로 봐도 대부분 그냥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너무 당황해 하거나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 우리 아이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만 인지하시고, 그런 것들이 성장하면서 또 바뀔 수가 있기도 해요. 아이가 잘 자라고 가슴이 이렇게 펴지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 오목가슴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발달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술도 생각을 하셔서 미리 큰 병원들을 알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큰 병원들은 예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할 때 수술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잘 알아보시고 잘 소개받으셔가지고 그 병원을 잘 알아보신 다음에 미리 예약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들을 염두하시면 그런 것들을 진행하시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오목가슴이라는 거는 초음파상으로나 뭐 태어났을 때 바로 볼 수는 없나요? 임신했을 때 엄마 뱃속에서 봐가지고는 알 수는 없고요.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발달하고 나면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병원만 가면 요즘은 그런 것들 자세히 잘 봐주시니까 그동안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목가슴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아셔야 될 것들은 발육이 전체적으로 느립니다. 잘 먹지 못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가슴이 눌리면 속이 답답하니까 뭔가 배가 빵빵해지면 불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밥을 많이 먹으려고 하지 않게 되겠죠. 아기 때부터. 예, 그렇죠. 아주 영아만 아니라고 한다면 1살 이상만 되면 이제 엎드려 뻗쳐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자세들을 취해가지고 가슴을 좀 열어주는, 그리고 평상시에 마사지 할 때 가슴 부위를, 그러니까 어깨 부위죠, 정확하게는 어깨 부위를 이렇게 옆으로 눌러서 이렇게 펴줄 수 있도록. 왜냐면 아이는 계속 발달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미리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나빠지면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수술 여부는 결국은 이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결정하시는 거니까, 뭐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또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근데 별 이상은 없어요. 네. 근데 아이가 이제 크면서 이제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게 싫다 그럴 수 그러면은 있죠. 맞습니다.
그냥 그럴 때도 수술해 주나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이제 왜냐하면 요즘은 성형을 하기도 하거든요. 꼭 이렇게 질병이 있어서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네. 왜냐면 외모는 요즘은 점점 중요한 시대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형 차원에서 수술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위험한 수술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얼마만큼 또 많이 심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아주 어려운 수술이나 그런 위험한 수술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몇 세부터 수술이 가능할까요? 좀 조사를 해봤더니 4세는 최소 넘어야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 나이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청소년기 때 내가 너무 이렇게 왜소하고 싫다 그러면 그때도 수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목 가슴이 아니고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꾸준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막 심한 경우가 아니니까 관리를 잘 해주고 아이가 잘 먹게끔 해주면서 일단 병원에 한번 방문을 해 보시는 그렇죠.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특별히 막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아이니까 뭐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또 많이 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심한 상태가 아니라면 되게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하고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온목 가슴하고 또 반대되는 가슴이 있어요. 새 가슴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반대로 네네네.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경우도 이것도 사실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새 가슴이 됐던 오목 가슴이 됐던 관리를 잘 해주시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과 또 그게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병원에 꼭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새 가슴도 똑같이 밥 잘 못 먹고 그러나요? 예, 증상은 똑같습니다. 되게 마른 형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입이 짧고 마른 체형이라면 한 번쯤은 가슴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사연을 많이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맞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메시지 같은 걸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